어머니, 이제 이 집 명의 좀 저희한테 넘기시는 게 어때요? 며느리 조미란이 웃으며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석 달. 그 짧은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시니어 인생사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정희 67살입니다. 40년 전 27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이 집을 마련했고 명동에서 작은 양재학원을 운영하며 아들 현우를 키웠죠. 학원은 10년 전에 정리했지만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3개를 사뒀고 월세로 넉넉하게 살아왔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직감이 계속 경고를 보냈는데 제가 무시했던 거죠. 석 달 전 아들 현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로 돌아가 볼까요? 엄마, 이 사람이 조미란이에요.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간호사예요. 현우는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일하는 건 현우였고 미라는 그 병원 간호사였죠. 현우는 그 병원 전산팀 과장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라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화장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현우에게는 과분해 보였어요. 40살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한 아들이었으니까요. 어머, 예쁘네. 들어와, 들어와. 저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남편 철수도 거실에서 일어나 인사를 받았고요. 철수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날따라 더 조용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소파에 앉았죠. 미라는 제가 내온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우 오빠가 어머님 음식 솜씨가 좋으시다고 항상 자랑하던데요. 아이고, 뭐 별거 있나? 그냥 집밥이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 안 하잖아요. 저도 배워야 하는데 말투는 정말 공손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뭐랄까, 대본을 외운 것처럼 들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미란이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애, 뭔가 이상해. 왜? 예의 바르고 좋던데. 눈이 안 웃더라. 철수는 그 말만 남기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남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가끔은 너무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현우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미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벌써? 좀 더 만나보지 그래? 아니에요. 나이도 있고, 미란이도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현우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40살 아들이 겨우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반대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미라는 그 과정에서도 완벽했어요. 예물 고를 때도 예단 받을 때도 혼수 준비할 때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죠. 오히려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라며 공손하게 따랐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결혼식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한복을 입고 준비를 했죠. 남편 철수도 평소와 달리 정장을 꼼꼼하게 차려입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현우 엄마, 오랜만이네. 어머, 언니? 오셨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축하한다며 손을 잡아줬죠. 신부 대기실에서 미란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 며느리지만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미라는 마치 화보에서 나온 것 같았죠. 현우는 신부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미란이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다. 현우가 복 타고났네. 감사합니다. 미라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죠. 저는 그 순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안 웃더라. 식이 시작되고 많은 하객들이 왔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인사를 받았어요. 친척들, 학원 옛 제자들, 동네 이웃들, 모두들 축하한다며 축의금을 건넸죠. 그런데 신부 쪽 하객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혼담 때 들었던 대로 미란 어머니는 남편과 일찍 이혼했고 혼자 미란을 키웠다고 했죠. 그 어머니도 식이 끝나자마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사돈 어른, 피로연이라도 하시고 가시죠. 제가 붙잡으려 했지만 미란 어머니는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나갔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남의 집 사정을 뭐라 할 수는 없었죠.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저는 며느리가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뭔가 이상했어요. 전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이 진했으며 말투가 거칠었죠. 미란이 시댁 부자래? 얼마나 부자길래 이런 호텔에서 식을 올려? 친구들이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들었을 텐데 말이죠. 미라는 친구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기만 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미란이랑 갈게요. 신혼여행 선물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 알았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요, 아무거나요. 엄마가 해주시는 거 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를 샀고 나물도 여러 가지 샀죠. 며느리 입맛은 아직 잘 모르지만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어요. 사실 미라는 결혼 전에도 우리 집에 몇 번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현우 방에서 잠깐 차만 마시고 갔었죠. 현우가 엄마 미란이랑 제 방에서 이야기할게요 하면서 방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저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뒀고요. 오후 내내 부엌에서 음식을 했습니다. 갈비찜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쳤어요. 남편 철수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부엌으로 왔죠.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처음 제대로 식사하러 오는 건데 잘해줘야지.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가끔은 정말 무뚝뚝해요. 저녁 6시쯤 현우와 미란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미란이 밝게 인사했어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저는 얼른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신혼여행 선물인데요. 어머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열어보니 공항 면세점에서 파는 초콜릿이었지만 포장은 정성스럽게 되어 있었어요. 얼른 들어와. 편하게 있어. 이번엔 현우방이 아니라 거실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됐으니까 미란도 집안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미란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예전에 왔을 땐 오빠 방만 봐서 몰랐는데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오래된 집이라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아. 아니에요. 이런 단독주택이 요즘은 정말 귀하잖아요. 저희 집은 좁은 빌라라 여기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미라는 그렇게 말하면서 거실을 유심히 봤어요. 거실장 위 가족 사진도 보고
베란다 쪽 마당도 보더군요. 현우와 미라는 결혼 전에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엔 적당한 크기였죠. 저희도 함께 보러 갔었고 계약할 때도 도와줬어요. 그땐 미란이 작지만 저희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라며 만족스러워 했었는데 말이죠. 자, 밥 먹자. 배고프지? 저는 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나물, 전, 김치.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네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죠.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저도 이렇게 요리 잘하고 싶은데, 미란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입에 맞았으면 좋겠다. 제가 미란 앞에 갈비를 놓아주자 미란이 얼른 받아먹으며 말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오빠가 어머니 음식이 최고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네요. 미란은 먹으면서도 계속 칭찬을 했습니다. 현우 그릇에도 반찬을 담아주고 저한테도 어머니도 드세요 하며 챙겨주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런데 식사 중에 미란이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이 생각보다 오래돼서 힘드네요. 왜? 뭐가 불편해? 아, 보일러가 말을 안 들어서 오늘 아침에 찬물로 씻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미란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보일러? 고장 났어? 집 볼 때는 괜찮았잖아. 네. 그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자꾸 꺼져요.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그럼 고쳐야지.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싱크대도 물이 새고 화장실 타일도 떨어지고 살아보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가 천천히 할게요. 미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죠. 신혼집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니 말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미란이 얼른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네가 무슨 설거지를 해. 어머니, 이제 며느리잖아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미라는 앞치마까지 두르며 부엌으로 갔어요. 현우도 함께 일어났죠. 엄마, 저희가 할게요. 엄마는 거실에서 쉬세요. 그래, 고맙다. 저는 거실로 나와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미란이 열심히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것 같았죠. 한참 후 미란과 현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란이 손을 털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 끝났어요. 부엌도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어머, 고생했다. 앉아서 과일 먹어. 저는 미리 깎아둔 과일을 내왔습니다. 네 식구가 과일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라는 계속 밝게 웃으며 대화했지만 가끔씩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란아, 무슨 걱정 있어? 제가 물어보자 미란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집 생각하니까 좀. 보일러 때문에? 네. 그것도 있고 이것저것 고칠 게 좀 있어서요. 근데 괜찮아요. 저희가 천천히 할게요.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날 저녁 현우와 미란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남편 철수가 말했어요. 신혼집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 집 볼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다른가 봐.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보일러 고장 나서 찬물로 씻는다는데. 그러게. 미란이는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착한 내내. 시댁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 거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란이 집 이야기를 꺼냈다가 바로 괜찮아요라고 한 게 오히려 마음에 걸렸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왜?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서요. 현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저 신혼집 보일러 이야기 들으셨죠? 사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고장이 많아요. 싱크대도 물이 새고 화장실 타일도 떨어지고 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 그럼 고쳐야지. 그게 견적받아 보니까 돈이 꽤 들어서요. 보일러 교체하고 싱크대 수리하고 화장실 타일 다시 붙이고 하면 4천만 원 정도 나온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4천만 원이라니. 그렇게 많이? 네, 저도 몰랐는데 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엄마, 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죄송한데 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현우야, 너 혹시 미란이한테 부탁받은 거 아니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생각해도 필요한 거예요. 신혼집인데 보일러도 안 되고 물도 새면 미란이가 힘들어해요. 그래, 알았어. 도와줄게. 엄마,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현우가 돈 빌려달래. 신혼집 고칠 데가 많대. 얼마? 4천만 원.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4천만 원? 그게 말이 돼. 보일러 하나 바꾸는데 보일러만 바꾸는 게 아니래. 싱크대도 수리하고 화장실도 고치고. 그래도 너무 많잖아. 뭔가 이상해. 그래도 아들이 부탁하는데 어떡해. 저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4천만 원이 너무 많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현우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너 혼자 왔어? 네, 미란이는 병원 야간 근무라서요. 현우는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밥을 차려주며 물어봤죠. 현우야, 신혼집 정말 그렇게 많이 고칠 때가 있어? 네, 생각보다 낡았어요. 살아보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4천만 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현우가 잠깐 멈칫했어요. 엄마, 사실은 왜? 미란이가 보일러랑 수리비 말고도 가전제품도 좀 바꾸고 싶다고 해서요. 가전제품. 결혼할 때 네가 자취하던 거 그대로 쓴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냉장고가 너무 작고 세탁기도 자꾸 고장 난대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보일러 수리만이 아니었던 거죠. 현우야, 그럼 미란이가 4천만 원 달라고 한 거야?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란이가 신혼집을 제대로 꾸미고 싶대요. 그리고 엄마가 상가도 여러 개 갖고 계시고 월세도 나온다고 해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란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제가 말해줬어요. 미란이가 궁금해해서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한테 우리 재산 상황을 다 말해준 거였어요. 현우야, 엄마가 돈은 줄게.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이거 미란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현우가 인정했어. 4천만 원 달라는 건 미란이 생각이래.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봐. 현우 처가 현우를 조종하고 있어. 그래도 아들이 부탁하는데 어떡해? 돈은 줘야지. 안 주면 현우가 힘들어질 테니까. 근데 현우 처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란이 현우를 부추겨 돈을 요구하게 만든 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우리 재산 상황까지 다 알고 있었죠. 이제 시작인 건가?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4천만 원을 현우 통장에 넣어준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전을 부치고 나무를 삶고 갈비를 재워두고 명절 음식 준비는 늘 그랬듯이 고된 일이었지만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니까 기쁘게 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현우와 미란이 일찍 왔어요. 어머니, 일찍 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란이 밝게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더군요. 저는 고마웠죠. 어머, 고마워. 그럼 전 부치는 거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니. 미란은 부엌에서 열심히 전을 부쳤습니다. 손놀림도 빠르고 깔끔했어요. 역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손재주가 좋았죠. 오전 11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남동생 내외와 조카들, 그리고 철수의 누나 내외까지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안 가득 모였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왔구나. 들어와. 거실이 금방 북적거렸습니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여자들은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죠. 형님, 현우 새색시 결혼식 때 잠깐 보고 처음 봐요. 철수의 동생 와이프인 영숙이 미란을 보며 말했어요. 그랬구나. 정말 예쁘네요. 키도 크고 현우가 복 타고났어요. 영숙이 칭찬하자 미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 하세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머, 간호사! 대단하네요. 요즘 간호사 연봉도 좋다면서요? 영숙의 질문에 미란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래, 미란이가 일 잘한대. 점심 차례를 지내고 나서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이 상에 가득 올라왔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죠. 형님, 이번에 상가 하나 더 사셨다면서요? 철수의 동생이 물었어요. 아니야. 원래 갖고 있던 거야. 아, 그렇군요. 근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월세는 잘 나오세요? 그럭저럭 괜찮아. 그때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펀드가 낫지 않나요? 제 병원 선배들도 다 그쪽으로 투자하던데요. 미란의 말에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 관리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철수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해. 아, 네. 죄송해요. 괜한 말씀 드렸네요.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표정이 살짝 굳어 있었어요. 식사 후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와 미란, 영숙, 그리고 철수 누나까지 4명이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새색시, 신혼집은 어때요? 살만해요? 영숙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좀 작긴 한데 저희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어디세요? 부평 쪽이에요. 작은 빌라인데 저희가 샀어요. 어머, 사셨어요? 대단하네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저희 돈으로는 부족해서 어머님이 좀 도와주셨어요. 미란이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굳이 친척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죠. 그래요? 형님이 도와주셨구나. 좋겠다. 새색시. 영숙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죠. 어머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저희 신혼집도 제대로 못 꾸몄을 거예요. 미라는 웃으며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자랑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철수의 누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색 씨,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해. 형님이 워낙 좋은 분이시니까. 네, 알아요. 어머님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 다행이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댁을 너무 가볍게 본다고 하던데 착하네. 그 말에 미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가볍게 본다고요? 전 그런 거 없는데요. 오히려 좀
미란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오히려 뭐, 철수 누나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라는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저는 뒤가 궁금했어요. 오히려 뭐라는 걸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자들은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소파에 앉아 쉬었죠. 형님,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요. 다들 자기 주장이 확실하더라고요. 철수의 동생이 말했어요. 그래. 세상이 많이 변했지. 저희 때는 시댁에서 뭐라 하면 무조건 따랐는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며느리들이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서요. 그 말에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시댁이고 친정이고 없어요. 그냥 가족이죠. 구분 짓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요? 미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철수의 동생이 말했습니다. 예의요? 저도 예의는 지키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윗사람 말만 들어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미란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죠. 며느리가 어른들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얼른 분위기를 바꾸려 했어요. 자, 다들 과일 더 드세요. 제가 수박 더 가져올게요. 부엌으로 가는데 뒤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요즘 며느리들 정말 당찬대래.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란이 저렇게 말하면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수박을 썰어 들고 나왔을 때 미란은 현우 옆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요. 저녁이 되어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미란도 일어섰죠.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현우와 미란이 나간 후 철수의 누나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좀 당차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저는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어요.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 건 좀, 자네가 한마디 하셔야 해. 괜찮아요. 나쁜 애는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를 감싸줬지만 사실은 저도 서운했어요. 미란이 친척들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 게 당황스러웠거든요.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철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보, 오늘 미란이 좀 심했지? 제가 물어보자 철수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심했지. 무조건 윗사람 말만 들어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니. 저게 처음 보는 가족들 앞에서 할 말이야. 그래도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나쁜 뜻이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야. 어른들 앞에서 예의가 없어. 철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우한테 말해야 하나? 말해봤자 소용없어. 현우가 며느리 말을 다 듣는데 뭘.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철수 말이 맞았어요. 현우는 오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미란이 어른들과 말다툼을 할 때도 그저 눈치만 봤을 뿐이었어요. 여보, 나 오늘 참 서운했어. 뭐가? 미란이가 친척들 앞에서 우리가 돈 도와줬다고 자랑하듯이 말했잖아.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게. 나도 그 부분이 불편했어. 그리고 무조건 윗사람 말만 들어야 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한 번도 미란이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 적 없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서운했어요.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 저 애가 원래 그런 거야.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아니야. 당신은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줬어. 저 애가 고마운 줄 모르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란이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죠. 시댁이고 친정이고 없어요. 무조건 윗사람 말만 들어야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미란한테 무조건 제 말을 들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미란이 편하게 지내길 바랐죠. 그런데 미란은 제가 무언가를 강요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는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뭘? 근데 형님, 어제 새색시 보니까 어떠셨어요? 왜? 뭐가? 어제 어른들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지 않았나 싶어서요. 영숙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님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4천만 원이나 도와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조금 보태줬어. 내가 알아서 할게. 형님,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좀. 영숙은 말을 흐렸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 말이 맞는 걸까요? 미란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현우가 혼자 집에 왔어요. 주말 오후였는데 미란은 없었죠. 혼자 왔어? 미란이는? 병원 당직이래요. 현우는 피곤해 보였어요. 얼굴도 수척해지고 다크서클도 생겼더군요. 현우야, 요즘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일이 좀 바빠서요.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밥은 먹었어? 아니요. 못 먹었어요. 그럼 앉아. 엄마가 해줄게. 저는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어요. 현우는 말없이 밥을 먹었죠. 엄마,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집에서 밥 잘 못 먹지? 아니요. 미란이가 해줘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현우 표정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처럼 보였죠. 식사를 마치고 현우가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부엌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요즘 미란이가 투자 쪽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주식이랑 부동산, 병원 선배들 보니까 다들 하더래요. 저는 설거지 물을 잠그고 현우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미란이가 엄마 상가 중에 하나 제 명의로 바꿔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나중에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거니까 미리 명의 바꾸면 세금도 아끼고 그렇다는데요.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현우야, 그게 미란이 생각이야? 네, 미란이가 계속 얘기해요. 엄마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란이 또 현우를 부추긴 거였어요. 엄마, 저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미란이가 자꾸 미란이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혹시 무슨 일 생기시면 상속세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다고. 현우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생긴다니요? 현우야, 엄마가 아직 67이야. 무슨 일이 생겨?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미란이가 그냥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고 해서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현우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현우야, 솔직히 말해봐. 네가 원하는 거야? 미란이가 원하는 거야? 엄마, 말해봐. 미란이요. 제가 말렸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미란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아닌데, 괜찮아. 네가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에 눈독을 들이다니.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너는 걱정 말고.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현우가 돌아간 후 저는 철수한테 말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저는 현우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미란이 상가 명의를 현우 앞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는 것, 세금 절약을 핑계로 삼았다는 것까지요.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 어떡해. 여보, 현우가 그렇게 미안해하던데. 현우는 문제가 아니야. 며느리가 문제지. 그래도 아들이 부탁하는데. 줄 거야? 철수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당신, 정신 차려. 지금 상가 명의를 넘기면 끝이 아니야. 다음엔 이 집 명의도 달라고 할 거야. 그래도 그래도가 뭐야? 우리가 40년 동안 모은 재산인데 며느리 좋은 일만 시켜줄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화내는 모습을 봤죠. 여보, 진정해.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긴 뭘 해. 당신은 너무 착해. 며느리한테 휘둘리고 있다고. 철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어떡하지? 저는 정말 고민이 됐어요. 상가 명의를 현우한테 넘겨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요? 며칠 후 미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아. 어머니, 혹시 현우 오빠한테 들으셨어요? 상가 이야기요. 미란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저는 당황했죠. 응, 들었어.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현우 오빠한테 부탁했어요. 요즘 세금이 워낙 비싸잖아요. 미리 증여하시면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어요. 미란아, 그건 엄마가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아, 네. 당연히 어머님이 결정하셔야죠. 근데 어머니, 진짜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제 병원 선배 어머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세금을 몇 천만 원이나 아꼈대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볼게. 네, 어머니. 그리고 혹시 세무사 상담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게요. 미란은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죠. 그날 밤 철수가 말했어요. 미란한테서 전화 왔었지? 어떻게 알았어? 당신 표정 보면 알지. 뭐라던데? 저는 미란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세금 절약 이야기, 세무사 상담 이야기까지요. 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세금 절약? 웃기고 있네. 지금 상가 하나 증여하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나 알고 하는 소리야? 얼마나 나오는데? 몇 천만 원은 나올 거야. 그걸 우리가 내야 해. 세금 절약은 무슨?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미란이 거짓말을 한 거였죠. 여보, 그럼 미란이가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까지는 아니고 반만 말한 거지. 나중에 내가 죽으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야. 그럼 뭐가 유리한 거야? 유리한 건 없어. 그냥 미란이가 빨리 재산을 챙기고 싶어서 하는 소리지.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재산에 집착하다니. 일주일 후 현우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상가 이야기 생각해 보셨어요? 응, 생각 중이야. 엄마, 미란이가 자꾸 물어봐요. 언제쯤 결정하시냐고요. 현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현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엄마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럼 안 해도 돼? 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현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시달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현우야,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미란이한테는 엄마가 직접 말할게. 엄마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철수한테 말했어요. 여보, 현우가 너무 힘들어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결정해. 나는 반대야. 근데 당신이 꼭 해주고 싶으면 막지는 않을게. 나도 모르겠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게 다 며느리 때문이잖아. 현우는 아무 잘못 없어. 철수 말이 맞았어요. 현우는 그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뿐이었죠. 며칠 후 저는 미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미란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장가 이야기 말인데 엄마가 생각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 증여세도 만만치 않고. 어머니, 증여세는 저희가 낼게요. 어머니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미란이 얼른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증여세를 낼 돈이 현우한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니, 빨리 결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연말이 다가오는데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게 세금상 유리하거든요. 미란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미란아, 이런 건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엄마가 천천히 생각해 볼게. 네, 알겠어요. 미란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미란이는 대체 왜 저렇게까지 재산에 집착할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요구와 아들의 힘든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가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그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미란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란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전화도 없이요.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었더니 미란이 서 있었죠.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미란아. 들어와. 미란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세무사한테 받아왔어요. 증여, 서류요. 뭐? 어머니가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준비해왔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미란이 서류를 제 앞에 밀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미란아, 엄마가 아직 생각 중이라고 했잖아. 네, 알아요. 근데 어머니,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결정 안 하시면 내년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어머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랑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미란이 펜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펜을 받았다가 다시 내려놨죠. 미란아, 엄마가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 미란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니, 대체 뭘 더 생각하시려고요? 이건 큰일이잖아. 엄마가 신중하게. 신중하게요? 한 달 넘게 생각하셨잖아요. 그게 신중한 게 아니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란아, 목소리 좀. 어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안 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계속 미루시기만 하시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미란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현우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알아. 현우 오빠는 저랑 어머니 사이에서 매일 스트레스 받아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연기 같았죠. 미란아. 어머니가 사인 한 번만 해주시면 다 끝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미란아, 이건 엄마 재산이야. 엄마가 원할 때 주는 거지. 재산이요? 어머니, 이거 결국 현우 오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건데 왜 지금은 안 돼요? 미란이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래도 지금은 지금은 뭐가 문제예요? 세금? 제가 다 알아봤어요. 지금이 제일 유리해요. 미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현우 오빠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미란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죠. 그때 철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철수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아버님, 어머니가 계속 상가 이야기를 미루세요. 미란이 얼른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님, 근데 이미 한 달 넘게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만큼 기다려. 아버님! 너 얼른 집에 가라. 오늘은 이만 가보는 게 좋겠어.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알겠어요. 저 갈게요. 미란이 서류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가면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이 차갑고 무서웠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 애가 저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 현우 처가 원래 저런 애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거지. 철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순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순애야, 나 지금 당장 만나줄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오늘 집에 와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애가 얼른 말했죠. 지금 카페로 나와. 바로 갈게. 30분 후 저는 카페에서 순애를 만났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죠. 그 애가 뭐? 서류를 들고 왔다고? 순애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사인만 하면 된대. 미리 다 준비해왔더라. 세상에.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순애야, 나 너무 무서워. 미란이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 당연히 무섭지. 네 재산 노리는 눈빛이었을 테니까. 순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애야, 나 어떡하지? 이러다 정말 내 재산 다 빼앗길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 주면 안 돼.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길 거야. 근데 며느리가 계속 압박하면. 정희야, 똑바로 봐. 상가 하나 주면 다음엔 뭘 달라고 할 것 같아? 이 집, 당연하지. 그 다음엔 예금 통장. 그 다음엔 또 뭐. 끝이 없어. 순애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순애야, 나 정말 평생 모은 거 다 잃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막아야 한다니까. 철수도 반대하잖아. 현우도 문제야. 지 마누라 말만 듣고 친엄마 재산 넘기라고 하잖아. 순애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그래도 현우는. 정희야, 정신 차려. 현우도 이미 며느리한테 넘어갔어. 네가 유일하게 믿을 사람은 철수야.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우한테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5통이나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현우야, 미란이한테 들었어요. 오늘 우리 집에 갔었다고요. 응. 엄마 왜 그러세요? 미란이가 서류까지 준비했는데. 현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아직 뭐가 더 필요해요? 한 달 넘게 생각하셨잖아요. 현우야,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안 주실 거예요? 현우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한 게 처음이었어요. 현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미란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미란이가. 네! 미란이가 엄마한테 무시당했다고 울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미란을 무시했나요? 현우야, 엄마는 한 번도.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주실 거면 주시고 안 주실 거면 확실히 말씀하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현우야, 엄마 대답 듣고 싶어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됐어요. 알겠어요. 현우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철수가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울지 마. 여보, 현우가 나한테 나도 들었어. 현우가 완전히 며느리한테 넘어갔네. 여보, 나 어떡하지? 내 아들이 당신 잘못 아니야. 현우 처가 현우를 세뇌시킨 거야. 철수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여보, 나 정말 무서워. 내 재산 다 빼앗기고 아들마저 잃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버텨야지. 지금 무너지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란의 차가운 눈빛, 현우의 냉정한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아들이 저렇게 변했을까? 내 재산을 다 빼앗기면 어떡하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죠. 평생 모은 게 다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숨이 막혔어요. 미란이 서류를 들고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현우한테서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미란한테서도 전화가 없었죠.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순애한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희야,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빨리! 순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말로 하면 안 믿을 거야. 일단 와봐! 저는 서둘러 순애네 집으로 갔죠. 순애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살았어요. 같은 동네에 산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애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순애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정희야, 앉아! 심호흡하고 들어! 순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들어봐! 오늘 오전에 역 앞 스타벅스에서 녹음한 거야. 스타벅스? 내가 혼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니네 며느리가 친구랑 왔더라. 네 며느리가 다행히 나를 못 봤어. 순애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언니, 진짜 답답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도장을 안 찍어줘. 뭐? 아직도 한 달 넘게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서류까지 들고 갔는데도 안 해줘. 늙은이가 왜 저렇게 고집이 세?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에이, 그냥 포기해. 살아계실 때는 어렵겠다. 포기? 내가 왜? 그 상가 시세가 얼만데? 지금 팔면 10억 받아. 10억? 응. 강남역 근처라서 비싸. 그거 받아서 우리 빚부터 갚아야지. 빚이 많아? 신혼집 대출이 2억이야. 이자만 한 달에 150씩 나가. 현우 오빠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현우가 그런 빚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럼 시어머니 상가 받아서 팔아야겠네. 당연하지.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뭐가 더 있는데? 상가 받으면 다음엔 그 집도 받을 거야. 시어머니 사는 단독주택. 그 집도? 응. 땅값만 5억이야. 집까지 치면 7억. 상가랑 합치면 17억이지. 저는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미쳤다. 그럼 빚 다 갚고도 10억 넘게 남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현우 오빠한테 시집 간 거야. 집안 재산 보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야, 근데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집을 어떻게 받아? 그래서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요양원? 응. 시어머니 나이가 70 가까운데 뭐. 치매 검사 받게 해서 요양원 보낼 거야. 야, 그건 좀. 뭐가? 어차피 늙으면 다 가는 거. 나는 좀 일찍 보내는 것뿐이야. 그럼 집이랑 재산 다 우리 거 되잖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뭐라 안 해? 시아버지? 별로 안 무서워. 말도 없고 조용하잖아. 시어머니만 설득하면 돼. 설득이 될까? 안 되면 현우 오빠 시켜서 압박하지. 매일 전화해서 엄마 괴롭히면 결국 도장 찍을 거야.
늙은이들은 아들 말 못 이기거든. 너 진짜 악녀다. 악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뿐이야. 현우는 알아? 몰라.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착한 남편 노릇만 하면 돼. 나한테 다 맡기고. 웃음소리가 또 들렸어요. 야, 근데 들키면 어떡해? 누가 알아? 시어머니한테는 내가 효부인 척하면 되고. 증거도 없잖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정기야, 순애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애야, 저게 우리 며느리가 한 말이야? 응. 내가 직접 들었어. 핸드폰 보는 척하면서 녹음 켰어. 미란이가 날 요양원에 그러게. 재산 노리고 결혼했대. 저 애가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순애야, 현우 내 아들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정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이야. 네 잘못 아니야. 현우가 사람을 잘못 본 거지. 현우도 나쁜 놈이야.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고. 맞아. 현우도 잘못했어. 순애야, 나 정말 원망스러워.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순애가 제 등을 계속 토닥여줬죠. 한참 후에야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거 남편한테 들려줘야겠지? 당연하지. 철수 씨도 알아야 해. 그래, 너한테 정말 고맙다. 뭘 우리 사이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철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여보, 앉아봐. 들어야 할 게 있어. 저는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죠. 녹음이 끝나자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애가 감히 당신을 요양원에 보낸다고? 철수는 몹시 흥분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 봤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 미란이가 우리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고 하는데 나도 알아. 근데 17억을 전부 빼앗으려고. 철수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어요. 컵이 덜컹거렸죠. 당장 현우한테 전화해야겠어. 이혼시켜야 해. 철수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안 돼. 여보, 잠깐. 저는 철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지금 전화하면 안 돼. 왜? 미란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알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철수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해. 그 애 얼굴을 보고? 그래야 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들키면 안 돼. 철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나 현우한테도 화가 나 미치겠어. 우리 아들은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을까? 미란이만 여우 같다고 탓할 게 아니야. 현우 바보 같은 녀석이 부모 재산 다 빼돌리는데도 와이프 말만 듣고. 철수는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는 상태였어요. 나 정말 서러워.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철수가 저를 안아줬어요. 울지 마. 우리가 이겨야 해. 어떻게? 일단 침착하게 대응하자. 미란이가 모르게. 그날 밤 미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녹음에서 들은 그 목소리였죠. 미란아.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좀 심했죠? 죄송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목소리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괜찮아.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거짓말쟁이.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고마워. 이번 주말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약과 사서 오빠랑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철수를 봤어요. 여보, 어떡하지? 주말에 온대.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지. 들킨 티 내면 안 돼. 알았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이가 70 가까운데 뭐. 요양원 보낼 거야. 17억. 빚 다 갚고 10억 넘게 남지. 현우 오빠 시켜서 압박하지? 재산 보고 시집 간 거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내가 요양원에 갈 수도 있겠구나.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빼앗기겠구나. 새벽까지 저는 눈을 감지 못했어요. 옆에서 철수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잠을 못 이루는 게 느껴졌죠. 우리 부부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태어난 척해야 했죠. 철수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았어요. 눈으로는 신문을 보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죠. 여보, 괜찮겠어? 제가 물었어요. 해야지. 티 내면 안 되니까.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손에는 약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왔어. 들어와. 어머니,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약과예요. 미란이 상자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그 손길이 소름 끼쳤지만 웃으며 받았죠. 고마워. 현우야, 들어와. 현우는 미란 뒤에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아들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저런 여자를. 거실로 들어온 미란이 철수한테 인사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철수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신문을 봤습니다. 미란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지었죠. 어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어. 저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지만 애써 참았죠. 식사를 하는 동안 미란은 계속 밝게 굴었어요. 어머니, 음식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미란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거실에서 쉬세요. 그래. 미란이 부엌으로 들어가고 현우도 따라 들어갔죠. 저는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철수가 작게 속삭였어요. 한참 후 미란과 현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번에 가져온 서류 있잖아요. 상가, 증여, 서류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거 이번 달 안에 처리하셔야 해요. 연말이 되면 세금이 더 나와요. 미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미란아, 엄마가 아직. 어머니, 계속 미루시면 안 돼요. 이미 2달 넘게 기다렸잖아요. 그래도 오빠도 이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해요. 저도 힘들고요. 미란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연기였죠.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이 그만해. 아버님! 그만하라고. 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뭘 노리고 있는지 다 알아.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님, 저는 입 닥쳐 듣기 싫어. 철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나이가 70 가까운데 뭐. 요양원 보낼 거야.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상가 시세가 얼만데. 지금 팔면 10억 받아. 현우가 미란을 쳐다봤어요. 재산 보고 시집 간 거야.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미란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죠. 녹음이 끝났을 때 미란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친구한테 카페에서 한 얘기잖아. 철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네. 전 그냥 그냥 뭐? 우리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17억. 너 우리 재산 다 빼앗으려고 했지? 아버님! 미란이 벌떡 일어났어요. 미란아, 현우가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설명할게요. 미란아, 이게 진짜야? 오빠 들어봐요. 이건 대답해. 진짜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 오빠. 미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또 연기라는 걸. 엄마한테 요양원 보낸다고 했어? 그건 그냥 친구랑 농담한 거예요. 농담? 저는 참았던 게 터졌어요. 미란아, 그게 농담이야? 어머니! 내 재산 노리고 결혼했다는 게 농담거리가 되냐고. 어머니! 아니에요. 그날 제가 친구한테 농담 조금 했을 뿐이에요. 입 닥쳐.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네가 뭘 했는지 알아? 내 아들을 망쳤어.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네가 빼앗으려고 했잖아.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정말 농담이었어요. 농담? 네 입에서 그런 농담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 저는 미란을 쳐다봤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엄마, 진정해요. 현우가 저를 말렸어요. 현우야, 너도 알고 있었어? 뭐려? 미란이가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너도 알고 있었냐고. 엄마, 저는 대답해.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가! 너희 당장 나가!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아버님 제발! 입 닥치고 당장 나가라고! 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봤어요. 미라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문으로 가면서 현우를 쳐다봤죠. 오빠, 같이 가요. 현우가 망설였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죠. 현우 너 설마 저 애랑 같이 갈 거야? 이 상황에서 엄마랑 저 애 중에 너 대체 누구 편이야?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죠. 알았어. 가. 네 마음대로 해. 엄마, 하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미란을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울지 마. 철수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여보 현우 녀석이 저 애를 택했어. 현우도 정신 차릴 거야. 언제 정신 차려?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과 현우가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현우한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철수는 연락 오면 받지도 말라고 했지만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죠. 현우가 전화하면 뭐라고 하지? 미란이랑 헤어졌을까? 아직도 저의 편일까?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었어요. 현우가 서 있었죠. 아버지, 현우는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어요. 들어와. 철수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입을 열었죠.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와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한 건지 사흘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현우가 말을 이었어요. 미란이랑 집에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미란이가 엄마 욕하는 거 들었어요. 친구랑 통화하면서 시어머니가 도장 안 찍어줘서 답답하다. 빨리 재산 넘겨받아야 하는데 그런 말들요.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미란이가 정말로 재산만 노리고 있었구나.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돌아봤어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했나. 엄마한테 전화해서 상가, 명예 달라고 했죠. 엄마가 힘들어하는데도 계속 압박했어요. 미란이가 시키는 대로.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죄송해요. 아버지가 엄마 말이 맞다고 하셨을 때도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미란이 편만 들었어요. 철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아들이었는지. 엄마 아버지가 40년 동안 모은 재산을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된 여자한테 넘기라고 했어요. 현우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여자랑 저는 잠자리를 같이 하고 웃으면서 지냈어요. 그게 너무 역겹더라고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욕하면서 늙은이들이 재산 갖고 뭐 하려고 그래? 어차피 죽으면 다 네 거 되는데 뭘 그렇게 아껴. 그런 말들을 들으니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을 데려왔는지, 엄마 아버지한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한 건지.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아버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 제가 입을 열었어요. 현우야, 네, 너 이제 미란이랑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예요. 미란이는 뭐래? 처음엔 울면서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본색을 드러냈어요. 위자료 받아낼 거래요. 녹음 파일은 불법이니까 증거 능력 없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돈 받아낼 거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제가 변호사 만나봤어요.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유책 배우자는 미란이래요. 위자료는 못 받고 오히려 4천만 원 갚아야 한대요. 엄마, 아버지, 저 이혼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그간 잘못했던 거 전부 다 갚아드리면서 살게요. 현우가 저와 철수를 번갈아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어요. 현우야, 네, 엄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네, 알아요. 미란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그걸 알면서도 너는 미란이 편을 들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엄마. 엄마가 전화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라고만 했잖아. 그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엄마는 내가 엄마. 그건 안 돼요. 그건 엄마 아빠 거예요라고 말해주길 바랐어. 뻔히 보이는 그 아이의 계략에 내 아들이 휘둘리고 있는 게 보였어. 엄마, 그간 정말 너무 힘들었어.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현우 너도 힘들었겠다. 그 여자 때문에 고생했어.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까 다행이야. 아버지. 현우가 흑흑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네, 아버지. 철수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도 현우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다 지나간 일이야. 고맙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날 밤 현우는 저희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죠. 엄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많이 먹어. 잘 빠졌다. 현우는 밥을 많이 먹었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죠. 내 아들도 피해자였구나. 한 달 후 현우와 미란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미란은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현우한테 4천만 원을 갚아야 했죠. 현우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이혼했어요. 그래, 고생했다. 미란이가 끝까지 돈 달라고 했어요. 근데 변호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엄마, 4천만 원. 제가 갚을게요. 천천히 갚아. 내 형편 되는 대로. 고맙습니다, 엄마. 현우는 그 후로 매달 100만 원씩 갚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돈을 따로 모아뒀죠. 나중에 현우가 재혼하면 주려고요.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순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니네 옛날 며느리 봤어. 미란이를? 응. 동네 카페에 나이 많은 남자랑 있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재산 있는 남자 찾나 보네. 그러게. 저 애는 안 변해. 준혜야, 그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듣기 싫어. 그래. 미안해. 1년쯤 지났을 때 현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 제 여자친구 수진이요. 현우 옆에 서 있는 여자는 수수하게 생겼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았고 옷도 평범했죠.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수진이에요.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요. 들어와서 여기 앉아요. 저는 수진을 맞았습니다. 미란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웠지만 아들의 새 여자친구가 반가웠어요. 수진 씨는 무슨 일 해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 선생님이구나. 좋은 직업이네. 감사합니다. 수진은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미란과는 정반대였죠. 식사를 하는 동안 수진은 제 말을 잘 경청해줬어요. 설거지도 도와줬고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요. 수진은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돌아간 후 철수가 말했어요. 저 애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보이지? 근데 또 속는 거 아닐까 걱정돼. 이번엔 좀 지켜보자. 천천히.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한번 속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재산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고 저희한테 항상 공손했죠. 1년 후 현우와 수진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친한 사람들만 모였죠. 엄마, 아버지,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그래, 잘해라. 고맙습니다. 현우는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 후 수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반찬 만들어 왔어요. 어머 수진아, 네가 무슨. 그래도 고맙다. 제가 하고 싶어서요. 어머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수진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수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며느리구나. 어느 날 저녁 철수와 둘이 앉아 있을 때였어요. 여보, 우리 이겼네. 제가 말했습니다. 뭘, 미란이한테 우리가 이겼어. 그러게. 당신이 잘 버텼어. 여보 덕분이야. 여보가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우리 둘이 함께 버틴 거지. 철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구나. 내 재산도 지켰고 아들도 되찾았어.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지. 저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응원해 주세요.